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양이 이제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. 반려동물의 종양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내과를 전공을 한 수의사라고 한다면 필독처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종양 관련 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책들 중에서 하나는 이제 소동물 종양학이라고 해서 이 책은 이제 국내에 내과 교수님들과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제 번역을 하신 이제 한글책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종양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일 때 어떤 항암제를 썼지, 어떤 프로토콜을 썼지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볼 때 제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이 요 소동물 종양 책이에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클리니컬 온콜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은 보시면 영어입니다. 죄다 영어예요. 그리고 책의 내용도 조금 어렵고요. 그리고 글자도 굉장히 작습니다. 그래서 한 페이지 보는 데만 하더라도 빨리빨리 보려고 해도 한 10분 이상이 걸려요. 그런 식으로 굉장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 되는 책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책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일단 이제 이 책은 좀 약간 빨리 보기 위한 책, 그리고 이 책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,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 자체가 보이시나요?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두개골에 있는 종양에서부터 도장의 종양까지 마찬가지로 강아지와 고양이도 지금처럼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에서 다 종양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책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들이 종양에 걸렸을 때 사람하고 그 치료하는 프로토콜 자체는 다르지가 않아요.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과 반려동물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이제 종양학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큰 틀 자체가 변하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사람에 있어서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새로운 약물을 투여할 때 사람한테 바로 하지는 않죠. 그 전에 거치는 게 바로 실험 동물입니다. 얘네들의 이제 반응을 보고 여기서 안정성이 이제 테스트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FDA 정식 승인을 받아서 이제 사람 항암제로 쓰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, 강아지, 고양이와 사람에 있어서 종양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치료하는 프로토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. 치료 프로토콜 3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, 제일 좋은 거 수술이에요. 일단 드러낼 수 있다. 종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걔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수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려면 수술이 가능한 상태여야 됩니다. 그래서 세포 검사에서부터 조직 검사, CT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했을 때 얘가 전이가 별로 없고 그리고 드러낼 수 있다. 주변 조직과 유착이 별로 없다라고 할 때 일단은 수술을 합니다. 근데 수술이 안 될 때가 있죠. 예를 들면 뇌종양 혹은 방광에 종양이 붙어 있다. 그 조직을 드러내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 하는 게 두 번째, 방사선 치료입니다. 사람과 똑같아요. 방사선을 통해서 그 빨리 분열하는 그 세포들을 방사선 조사를 해서 그 세포들이 괴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치료인데 실제로 국내에서 올해부터 이 방사선 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 어디서 이걸 하고 있냐면 서울에 있는 이제 반려동물 암 센터가 따로 있고요. 그리고 양산에 반려동물 암 센터가 따로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두 곳에서 실제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 국내에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이 방사선 치료가 안 되거나 혹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른 치료법으로 할 때 이제 하는 게 항암 치료가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방사선 치료는 기계가 없다 보니까
수술적인 절제를 하고 항암 치료로 넘어가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바로 항암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 항암 치료가 많은 항암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볼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책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많은 종류의 종양들을 가지게 되고 그 종양이 어떤 종양이냐를 보고 그 종양에 맞춘 프로토콜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치료를 할 때 쓰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몇 주 간격으로 병원에 오게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호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죠. 자, 이런 것처럼 이제 반려동물에 있어서 종양은 크게 세 가지: 수술, 방사선 치료, 항암 치료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수술이 제일 좋고요. 두 번째는 방사선이에요. 수술이 안 될 때는 방사선. 세 번째, 이도 저도 안 된다라고 할 때 마지막에 하는 게 항암 치료인데 항암 치료가 그럼 제일 효과가 낮으냐? 그건 아닙니다. 항암 치료로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혈액성 종양, 림포마, 비만세포종 혹은 헤만지오살코마 와 같은 혈액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안 될 때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혈액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수술은 눈에 보이는 큰 장기를 드러내는 거고 항암 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단계 암세포들을 죽이는 치료다 보니까 이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가 좋은지는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. 하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는 반드시 공존해야 되는 치료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항암 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, 항암 치료는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